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확률과 통계 3단원, 드디어 3단원, 통계 단원의 첫 번째, 이산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 단원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기 통계 3단원은 새로운 용어가 많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저랑 교통 정리를 하면서 그러니까 새로 나온 단어가 있으면 그거에 대한 개념을 교통 정리하면서 같이 수업을 들어주면은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 내용은 어렵지 않은데 새로운 용어가 많이 등장하고 전의 단원의 내용들을 많이 가져와서 문제를 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새로 배우는 게 없고, 그러니까 새로운 용어는 등장하지만 새로 배우는 게 없고, 결국에 문제 풀 때는 전에 1, 2단원의 그 개념을 이용해야만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앞 단원이 공부가 좀 잘 돼 있어야 여기 단원도 수월하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처음부터 봅시다. 확률 변수. 확률 변수라는 건 어떤 시행에서 표본 공간의 각 원소에 하나의 실수가 대응되는 함수를 확률 변수라고 한다. 무슨 말인지 어렵죠, 그렇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1번인데 4개의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동전의 개수를 x래. 그럼 봐봐. 동전을 4번 던져. 그리고 앞면이 나오는 개수를 생각해 볼게요. 일단 동전을 4번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를 생각을 해보자. 그거를 표본 공간이라고 하죠. 그리고 집합처럼 표현하죠. 표본 공간 S는 앞을 O라고 하고 뒤를 X라고 할게요. 그러면 XX 이게 하나 있을 테고, XXXO 이게 있을 테고, 뭐 XXOX 이런 식이 있겠죠. 어디까지? 5555까지. 그럼 첫 번째 문제.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16개죠. 왜냐면 앞뒤 4번씩 있으니까 2의 4승이라서. 그럼 봐봐. 문제에서 묻는 게 이거야. 앞면이 나오는 개수야. 그걸 x가 뭐 앞면이 나오는 동전의 개수를 x라고 한대. 그럼 봐봐. x가 0일 때 앞면이 0개 나오는 거니까 이거밖에 없겠죠, 원소가. 두 번째, 앞면이 1개 나온대. 그러면 XXXO가 있고 XXOX가 있고 4개가 있겠죠. 4개. 앞면이 2번 나온다. 그럼 XXO가 있을 테고 여러 개 있겠죠. 얘는 몇 개가 나와? 사시 4개 중에 앞면 나오는 거 2자리 고르는 경우랑 똑같으니까 6개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그럼 봐봐. x는 3이고 x가 몇 가지 있어? x는 4까지 있겠지. 왜냐면 4번 던지는 것까지만이니까 앞면이 5번 나올 수 없잖아. 이렇게 봐봐. 여기 표본 공간의 원소들은 숫자예요, 아니에요? 숫자가 아니지. 기호잖아. 근데 그 기호를 숫자에 이렇게 대응시키는 거야. 얘를 보면은 앞면이 한 번 나오니까 1로 대응시킬 수 있고, 얘는 앞면이 2번 나오니까 2로 대응시킬 수 있죠. 이렇게 실수가 아닌 것들을 그 표본 공간의 원소가 하나의 실수에 대응시키는 거를 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뭐 함수를 확률 변수라고 하지만 그냥 이 대문자 x가 나오면 얘를 확률 변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자, 확인 1번을 보자. 다음과 같은 확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을 모두 구하여라. 4번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온다. 그럼 x는 0, 1, 2, 3, 4까지 나올 수 있죠. 이런 숫자들을 확률 변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확률 변수는 뭐 횟수 아니면은 뭐 값, 이렇게 내가 셀 수 있는 숫자들로 나옵니다. 보통 그 실수로. 자, 두 번째, 자유투를 3번 시도해서 성공한대. 그러면은 0번 나오거나 1번 나오거나 2번 나오거나 3번 나오거나지, 그치? 세 번째, 빨간 공 3개 있는데 5개를 꺼낸대. 빨간 공의 개수 안 나오거나 1개 나오거나 2개 나오거나 3개 나오거나가 끝이지. 빨간 공이 3개까지밖에 없으니까. 자, 이렇게 결국에 이 표본 공간의 사건들 하나하나 원소들은 기호라서 숫자가 아니에요. 근데 얘네들을 뭐 앞면이 나오는 개수, 뒷면이 나오는 개수, 이렇게 숫자로 대응시키는 그 과정을 확률 변수라고 하고, 말이 어려우니까 그냥 뭐 1번, 2번, 3번 이렇게 되는 거, 그거를 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확률 분포가 뭐냐면 봐봐, 4개의 동전을 던지는 거랑 자유투를 성공하는 거랑 뭐 빨간 공을 뽑는 거랑 다 각각 뭐 한 번, 두 번, 세 번일 때 그 확률을 구하는 과정이 다르죠. 과정이 다르잖아. 뭐 예를 들어 이 동전이랑 자유투는 독립 시행으로 풀어야 되고 앞으로 하겠지만, 그 다음에 빨간 공 중에 빨간 공 나오는 거는 뭐 조합으로 풀어야 되고 이렇게 다 다르잖아요. 이게 다르다는 게 뭔 말이냐면 각각의 그 경우에서 확률을 구하는 과정이 다르다. 그러니까 그 뭐 한 번, 두 번, 세 번일 때 그 한 번당 확률, 두 번당 확률, 세 번당 확률 각각 이제 표를 그리는 거 배울 건데 그 표에서 확률이 분포된 정도가 다 다르잖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일 때. 그래서 그런 거를 다 확률 분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1번에서의 뭐 확률 분포는 이렇고 두 번째에서의 확률 분포는 이렇고 이런 식으로. 아니 봐봐. 뭐 각 우리나라 각 도시가 있으면 뭐 전주에서 인구 분포는 어떻게 되고 뭐 10대는 몇 명, 20대는 몇 명. 서울에서 인구 분포는 몇 명. 뭐 10대 몇 명, 20대 몇 명. 이렇게 도시마다 인구 분포처럼 확률마다도 그 확률 분포가 다르잖아요. 그때 그 확률 분포를 얘기하는 거야. 그때 분포가. 그래서 말은 좀 어렵습니다. 확률 분포, 확률 변수 x가 가지는 값과 그 x가 이 값을 가질 확률. 요것이 그 어떤 경우마다 다르잖아. 내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 변수마다. 그래서 그 대응 관계를 확률 분포라고 한다. 그래서 확률 변수는 대문자로 나타내고 그 확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은 소문자로 나타냅니다. 예를 들면은 뭐 밑에 가서 표현을 해볼게요. 자 이제 이산 확률 변수라는 용어가 또 등장을 하는데 얘가 뭐냐? 여기서 이산은 이산 가족할 때 그 이산입니다. 떨어져 있다. 내가 앞면이 나오는 경우를 0, 1, 2 한번 0번, 한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 앞면이 나오는 경우가 뭐 1.5번인 경우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왜냐하면 횟수라는 건 0, 1, 2 이렇게 띄엄띄엄 그 떨어져 있는 숫자만 얘기할 수 있지. 그런 거를 이산 확률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떨어져 있는 거. 그 다음 단원에서 배우는 게 연속 확률 변수라고, 여기서는 이제 연속적인 걸 배워요. 예를 들면 우리 반의 애들의 몸무게. 몸무게라는 게 딱 떨어지지가 않잖아. 56kg, 57kg, 75kg, 뭐 75.3 이렇게 뭐 56에 몇 명, 57에 몇 명 이런 게 아니고 각각이 소수점 자체가 다 다르고 정확히 같은 몸무게를 가질 수 있지가 않잖아. 물리적으로. 그런 거는 이제 연속 확률 변수로 다뤄요. 요 뭐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횟수가 아니고 뭐 키라던가 몸무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여기 단원에선 이산 확률 변수라고 확률 변수 중에서도 뭐 횟수같이 떨어져 있는 숫자들을 다루는 걸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유한계이거나 무한히 많더라도 자연수와 같이 셀 수 있으면 이걸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겠지만 이 표를 그릴 수 있으면 이산 확률 변수예요. 표라는 거. 자, 그 다음에 확률 질량 함수라는 말이 또 등장을 하는데요. 자, 일단 확률 변수는 표를 그릴 수 있어. 아까 제가 요 x를 뭐 동전 4번 던진 것 중에 앞면 나오는 경우, 앞면이 나오는 횟수라고 했죠. 횟수. 앞에서 제가 예시를 든 게, 그러면 x가 뭐 0번일 때, 1번일 때, 2번일 때 해서 4번일 때까지 있겠지. 그때 각각의 확률이 존재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봐봐. 4번 던졌는데 앞면이 0번 나온다. 그럼 4시 0 하고 앞면이 0번 나오고 뒷면이 4번 나온다. 이거는 독립시행에서 우리가 구할 수 있지. 한 번 나왔으면, 4번 중에 한 번 나왔으면 4시 1, 2분의 1승, 2분의 1의 3승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위에는 그 횟수, 내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 변수고 밑에는 그 확률 변수에 해당하는 확률을
표현하는 것이 이 확률 분포표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예를 들어서 봐봐. px가 0이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앞면이 나오는 횟수가 0번일 때의 확률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px가 1일 때는 앞면이 한 번 나오는 확률을 물어보는 거지. 그래서 여기 보면 x1 써 있잖아. x2 써 있고. 그래서 여기선 확률 변수 x가 얘네들 중에 뭐이냐? 뭐 x가 x1일 때, x가 x2일 때, x2일 아이고 죄송합니다. x가 x2일 때 이렇게 확률 변수 x가 몇일 때 그때의 확률 물어보는 표현이 이렇게 되고,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는 대문자고 여기는 소문자죠. 그래서 확률 변수 자체는 대문자로 표현을 하는데 그 각각의 확률 변수들 요 해당하는 값들은 소문자로 나타냅니다. 보통 이 확률도 그렇고. 자, 그럼 봅시다. 내가 x에 몇을 넣었을 때 p 몇이 나온다. x 몇을 넣었을 때 p 몇이 나온다. 요거를 그 관계식을 만든 것이 확률 질량 함수예요. 관계식이 예를 들면 내가 1을 넣었는데 2분의 1 나오고, 이렇게 해보자. 2를 넣었는데 2분의 1 나오고, 3을 넣었는데 3분의 1 나오고, 4를 넣었는데 4분의 1 나온다. 그러면은 p 내가 x에다가 뭐 x를 넣었을 때 얘가 뭐가 돼? x분의 1 이렇게 되겠지. 뭐를 넣었을 때 뭐 나온다. 이렇게 관계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를 여기서는 확률 질량 함수라고 표현합니다. 함수. 그래서 이 확률 분포는 표로 나타내는 게 일반적이고 그래프로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확률끼리 더하면은 몇이 돼야 돼요? 1이 되죠. 그렇죠? 아니, 모든 경우를 합치면은 100%가 나와야 하잖아. 그래서 확률을 합치면 1이 된다. 그래서 확률 질량 함수의 성질, 요 이산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는 확률 질량 함수, 그래서 제가 표현을 설명을 안 했는데 p 확률 변수가 xi일 때 그때의 확률을 pi라고 하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pi라는 게 보통 뭐 1, 2 해서 n번까지. 각각의 확률들은 확률이 마이너스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0부터 1까지의 값을 가지고 확률의 총합은 모두 합쳐서 1 돼야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뭐 횟수가 2번부터 3번까지의 확률을 더한다. 그럼 이런 식으로 부등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고 각각의 확률들만 더해주면 됩니다. 문제로 한번 보면서 좀 더 이해를 심화시켜 봅시다. 확인 2번 이산 확률 변수인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라. 이산이라는 건 뭐 횟수라던가 셀 수 있는 거죠. 첫 번째, 5번 던질 때 3의 눈이 나오는 횟수. 뭐 0번, 1번, 2번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 그래서 얘는 맞지. 두 번째, 배차 간격이 10분인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 시간이라는 게 뭐 0분, 1분, 2분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지 사실. 몇 분, 몇 초, 막 초보다 더 다른 작은 단위로 얘기할 수도 있지. 그래서 얘는 이산적으로 셀 수가 없어. 떨어져 있어야 돼. 디귿, 몸무게도 안 됩니다. 리을, 수박의 개수, 개수나 횟수 같은 건 괜찮겠지. 자, 확인 3번.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 요 x라는 것이 뭔진 모르겠지만 그 x당 확률, 그러니까 확률들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다를 나타내는 표예요. 여기서 a를 풀 건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전체 확률 합치면 몇이 돼야 돼? 1이 돼야지. 그래서 a 더하기 싹 더하면은 몇이 되겠어? 12분의 3 더하기 4 더하기 3이니까 12분의 10이죠. 그럼 a는 얘가 1 돼야잖아. 두 개 더해서. 그럼 a는 6분의 1이 돼야겠지. 6분의 1이다. 두 번째, 확률은 확률인데 x가 1이거나 2래. 그럼 얘랑 얘일 때 확률 두 개 더하는 거니까 12분의 7이 되겠죠. 3번,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부등식 여기 다 합친 거 확률이래. 그러니까 a가 6분의 1이니까 6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3분의 1 하면은 답이 4분의 3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문제 풀어주고, 실제 문제는 쉬워. 문제는 쉬운데 개념 용어 이제 새로 나오는 게 좀 많으니까. 자, 그다음 봅시다. 요 이산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가 pi일 때,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기대값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기대값은
앞으로 평균이란 말을 기대값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기대값 평균. 요 제가 아까 표를 복사 붙여넣기 했는데 이렇게 내가 어떤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냈을 때 요것들의 평균을 구할 수 있어요. 평균은 어떻게 구하냐면 얘 곱하기 얘 더하기 얘 곱하기 얘 더하기 얘 곱하기 얘 더하기 해서 얘 곱하기 얘까지 싹 더한 거를 평균으로 구합니다. 예시 한번 들어보자. 왜 이렇게 구하나? 뭐를 해볼까? 내가 복권을 샀는데 2,000원짜리가 당첨될 경우가 복권에 한 개가 있어요. 그리고 1,000원짜리가 2개 있고 0원짜리가 뭐 7개 있다고 쳐보자. 이런 복권이 있다고 쳐봐요. 그럼 내가 복권 한 개를 뽑았을 때 얼마쯤 받을 수 있을까를 계산을 해보는 거야. 우리가 뽑았을 때 2,000원을 뽑을 수도 있고 1,000원을 뽑을 수도 있고 0원을 뽑을 수도 있어. 그러면 2,000원이나 1,000원이나 0원 중에 하나가 아니고 봐봐. 만약에 0이 999개가 있다고 쳐봐. 그리고 2,000원짜리 하나, 2,000원짜리 하나, 1,000원짜리 2개 999라고 쳐봐. 이렇게. 그러면 2,000원이나 내가 뽑는다고 쳐도 2,000원, 1,000원 당첨될 확률이 매우 낮죠. 그래서 뽑아봤자 거의 이득이 없어. 내가 돈 주고 예를 들어 100원 주고 살 건데 이 복권을 100원 주고 사도 당첨될 확률이 전혀 없으면 사지 않는 게 낫겠지. 반면에 이렇게 한 개, 두 개, 7개면은 내가 100원 주고 샀을 때 뭐 여기 10분의 1의 확률, 10분의 2의 확률, 10분의 7의 확률이니까 10분의 1의 확률로 2,000원이면 20배를 버는 거잖아. 그럼 살만하지. 그거를 좀 생각해보고 싶은 거야. 일단 이렇게 해보자. 요 경우에 평균을 구해볼게. 평균이 뭐냐면 전체가 몇이야? 10분의 지. 근데 2,000이 한 개 있고 1,000이 2개 있고 0이 7개 있잖아. 이렇게 계산해보는 거야. 2,000이고 4,000분의 10이니까 400원이지. 요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복권의 가격이 400원보다 싸면은 사는 게 나아. 왜 샀을 때 적어도 표 하나당 복권표 하나당 400원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한다고. 이해되세요? 여기서 말하는 그 평균을 평균이라고 말하기 좀 뭐하고 기대값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이걸 샀을 때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 기대값. 여기까지 이해되죠? 근데 기대값을 구하는 과정이 여기서는 얘 곱하기 얘, 얘 곱하기 얘 곱하기 싹 더했지. 그 다음 뭘로 나눴어? 전체 개수로 나눴잖아요. 그럼 얘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 2,000 곱하기 10분의 1 1,000 곱하기 10분의 2 분모를 다 분배를 하면 0 곱하기 10분의 7. 여기 2,000이 얘고 10분의 1이라는 건 2,000의 확률이지, 그치? 그리고 10분의 2, 10분의 3, 10분의 2, 10분의 7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각각의 이걸 변량이라고 하는데 변량에다가 확률을 확률 변수라고 할게요. 확률 변수에다가 확률을 곱해준 걸 싹 더하면은 얘가 되겠지. 그래서 요 개수만 나와 있을 때 우리가 평균 혹은 기대값을 구하는 과정이랑 그냥 이 확률 변수에다가 확률을 곱해버린 다음에 싹 더하는 과정이랑 같아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기대값이라고 부르는 거고, 여기서 기대값은 앞으로 EX라고 표현을 해요. EX. 이게 2가 왜 2냐면 expectation. 내가 여기에 이 복권에 기대가 되는 그 뭐 값 아니면 수치. 그래서 expectation에 2만 따서 EX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X는 내가 지금 쓰려는 확률 변수. 여기서는 뭐가 있을까? 복권 개수잖아, 그렇지? 복권 개수. 복권 개수가 아니고 여기서는 그 복권에 적혀 있는 숫자들, 그걸 X라고 하잖아. 그래서 EX라고 쓰고 또는 M이라고 씁니다. 영어에서 민이 평균을 의미하니까 M이라고 쓰기도 해요. 그래서 요 EX를 표현하는 게 한 번만 더 써보면 평균 EX라는 거는 이 확률 변수에다가 확률을 더하고 확률 변수에다가 확률을 더하고 이런 식으로 확률 변수에다가 확률을 더하고. 자, 두 번째 분산이란 개념이 나옵니다. 분산은 V
V라고 씁니다. Vx. 분산의 개념이 뭐냐면 이 평균으로부터 얘네들이 얼마나 떨어져 있냐를 알고 싶어요. 얼마나 떨어져 있고 멀리 떨어져 있는데 뭐 개수가 적냐, 멀리 떨어져 있는데 개수가 많냐. 그래서 수학적인 용어고 분산 얘기하기 전에 편차부터 얘기해보자. 편차라는 거는 확률 변수에다가 평균을 뺀 거예요. 그리고 편차의 제곱을 하면은 x 빼기 m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 아까 여기 확률이 평균이 아까 400이라고 했죠. 400. 자, 2x가 400이야. 얘를 다시 표로 그려보자. x가 이렇게 있고 0, 1000, 2000. 그리고 확률은 아까 10분의 7이었고 10분의 2였고 10분의 1이었죠. 그럼 봐봐. 평균이 400이니까 이번엔 새로운 표를 만들 건데 이 확률 변수에다가 평균을 뺀 걸 해볼게요. 평균 m이니까 그럼 마이너스 400이죠. 여기는 600이고 여기는 1600이지. 각각의 확률은 변하지 않습니다. p x 빼기 m 이렇게 10분의 7, 10분의 2, 10분의 1. 그 다음에 얘를 또 제곱을 해봐. 제곱을 하면 1600, 3600. 그리고 1600을 제곱하면은 뭐가 나오겠지. 계산 200, 256, 00. 아 이게 숫자가 엄청 커지네, 그렇지? 일단 쳐봐. x 빼기 m의 제곱의 확률 10분의 7, 10분의 2, 10분의 1. 그래서 요 일단 계산은 이해가 되시죠? 뭐 숫자를 떠나서 확률 변수에다가 평균을 구해. 그다음 그 평균 요 숫자에다가 400씩을 다 빼요. 그거를 제곱을 해. 그다음 얘네들의 평균을 의미하는 게 분산입니다. 그래서 얘네들 평균 어떻게 구해? 16만에다가 뭐 10분의 7하고 뭐 이렇게 계산하겠지. 요것을 우리가 분산이라고 한다. 요 분산을 하는 이유는 이 확률 분포들이 내가 문제에서 풀려는 확률 분포들이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냐를 알고 싶어요. 예시를 좀 들어볼까? 잠깐만, 문제가 있나 볼게요. 괜찮은 예시가 없네. 만들어 볼까? 예를 들면은 어떤 반이 있어요. 반일은 뭐냐면 키인데 170, 169, 171, 165, 160, 168, 160, 172. 5명이 있는데 이렇게 몰려 있어. 그리고 반 2는 170 있고 160 있고 150 있고 180 있고 190 있고 이렇게 있어. 그럼 첫 번째, 요 반 1, 반 2의 평균이 각각 몇이에요? 다 170 기준 대칭이잖아. 그래서 평균이 다 170이 되겠죠. 이걸 x라고 하고 여기를 y라고 할게요. 그럼 이 x는 170이고 이 y도 170이다. 내가 알고 싶은 게 이거야. 이 확률 분포가 두 반 중에 평균에 몰려 있는 반을 알고 싶어. 그럼 딱 보면 반 1이 평균에 몰려 있잖아요. 키가. 아니 168이면 거의 170 같잖아. 172도 170이랑 같고. 그래서 그 평균에 얼마나 몰려 있냐, 이 확률 분포가. 그걸 알고 싶은 게 이제 분산이란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 분산을 구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해봐요. 내가 다시 써볼게. 168, 169, 170, 171, 172 이렇게 있다고 쳐봐. 그러면 각각의 확률이 평균이 170이잖아. 그치?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키에서 평균을 빼본 거야. 예를 들면 170짜리는 자기가 170이니까 숫자가 0이 돼. 169는
평균보다 1이 작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1. 168은 마이너스 2가 되지. 171은 1 크니까 1. 172는 2가 되지. 반 2에선 160은 170보다 10이 작으니까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이게 플러스 10이고 플러스 20 이렇게 되겠죠. 얘네들을 편차라고 합니다. 편차. 편차. 여기선 0이 되겠지. 얘도 지우고. 편차는 뭐냐면 어떤 확률 변수, 각각의 변수들에서 평균을 뺀 걸 편차라고 합니다. 그러면 편차의 제곱을 해볼게. 일단 이렇게 보자. 편차들의 합을 알고 싶어요. 자, 반 1에서의 편차들의 합은 몇이야? 0이네, 그치? 반 2에서의 편차들의 합은 0이지, 얘도. 싹 더하면 0이잖아. 그래서 편차들의 합은 항상 0이에요. 항상 0이야. 해보면 알 거야. 그래서 이 편차들을 구한 다음에 편차들을 더하려고 하니까 0이 돼버려 항상. 그럼 내가 편차를 제곱을 해보는 거예요. 제곱을 해볼게. 0, 1, 4, 1, 4, 0, 100, 400, 100, 400 되죠. 그 다음에 편차들의 제곱을 다 더해봅니다. 그럼 몇이에요? 얘는 8, 10이 되네. 얘는 1000이 되죠. 그쵸? 그 다음 편차들의 제곱을 나눠볼게. 총 5명 있고 5명 있으니까 얘가 몇이 돼? 2가 되고 얘는 200이 되죠. 요 숫자를 비교하고 싶은 거야. 봐봐. 이 과정이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일단은 취지가 이거야.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냐를 알고 싶어. 그 분포가. 근데 반 1이 딱 봐도 평균에 몰려 있잖아. 근데 걔를 수학적으로 표현하고 싶어. 그래서 각 확률 변수들을 평균에 빼본 거야. 확률 변수에서 평균을. 그러면은 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작은 값이 나오겠지. 근데 반 2는 평균과 차이가 많이 나니까 숫자들도 다 크지, 뺀 게. 근데 걔네들의 합을 더하면 0이 돼. 그렇기 때문에 제곱을 하면 음수가 없기 때문에 더해서 0이 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 제곱을 한 놈들을 더한 다음에 평균을 내요. 평균을 내는 게 중요해. 숫자만 크다고 좋은 게 아니고 그 숫자가 몇 명당 그 숫자가 크냐 뭐 이런 것까지 묻는 거잖아. 그랬을 때 나오는 숫자를 보면 누가 더 커요? 반 2가 더 크지. 그래서 반 2의 분산이 더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분산은 그 분산돼 있다 이런 의미예요.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냐. 그래서 분산을 이제 구하는 과정이 분산을 Vx라고 쓰고 확률 변수 여기서 평균은 평균인데 뭐냐면 확률 변수 x의 평균을 빼면은 편차가 되지. 편차. 그거를 제곱한 것들의 평균이다 해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한번 써보세요. 분산이란 건 뭐냐면 편차의 제곱의 평균. 이해되시죠? 근데 걔를 제가 여기서는 증명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 다른 영상에서 증명을 하고 그거를 이제 참조할 수 있도록 제가 만들 건데 왜냐면 길어지니까 그거 식을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다시 한번 써볼게요. 밑에다가 분산 Vx라는 거는 x제곱의 평균에다가 평균의 제곱을 뺀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써보세요. 이게 제곱이 분산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요식은 중요하니까 제가 다른 영상에서 좀 증명을 해볼게요. 우리는 이거 외우고 가면 돼. 그냥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다. 그럼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또 문제에서 보여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산이 이렇게 됐고 표준 편차는 아까 분산이라는 건 결국에 제곱을 한 다음 평균 냈잖아. 그러면 값이 뻥튀기 될 수밖에 없지. 10이었던 놈이 100이 되고 1이었던 놈은 1 되고 뭐 1000이었던 놈은 뭐 10만이 되겠지. 그래서 그 뻥튀기 한 놈을 루트를 씌워주면 그 왜곡이 좀 줄어들겠지.
그래서 그 루트를 씌우는 과정이 표준 편차입니다. 별거 없어. 써보세요. 분산의 제곱근 그리고 루트 분산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곱근이라는 건 뭐 풀마가 나오겠지만 거기서 플러스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문제 푸는 걸 좀 같이 해봅시다. 문제가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 문제를 좀 복사를 해보자. 이때 자리가 있나? 자, 확률 변수가 이렇게 생겼다. 표를 통해서 1, 3, 7 그리고 각각의 확률이 6분의 1, 4분의 1, 12분의 7. 첫 번째 평균이라는 건 어떻게 구했어? 자, 싹 곱해. 1 곱하기 6분의 1 3 곱하기 4분의 1 7 곱하기 12분의 1이죠. 10분의 7이지, 그치? 계산을 하면 이건 직접 계산해보자. 자, 분모를 통분할 건데 12로 통분할게요. 그럼 얘가 2가 되지. 그래서 2 더하기 얘는 3이잖아. 9 더하기 49지, 그치? 그럼 12분의 얘가 58, 60 되니까 5가 됩니다. 평균이. 두 번째 분산을 내가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해볼 거야. 첫 번째 정의. 분산의 정의대로 구해볼게. 그러면 요 표 위에다가 내가 그릴 건데 x 빼기 m을 해볼게요. 다른 색으로 해보자. 자, 여기 x가 있으면 여기 x 빼기 m이야. m이 아까 5였잖아. 그럼 1에서 5를 빼면 뭐가 돼? 마이너스 4죠. 3에서 5를 빼면 마이너스 2고 7에서 5를 빼면 2지. 그 다음에 x 빼기 m의 제곱을 해봐. 그럼 16이고 4고 4죠. 이제 이거의 평균을 구하면 돼.